서브탈라 조인트를 특히 평가할 때 저희들이 쓰는데 이거는 오픈 카이네틱이 아니라 클로스 카이네틱 체인에서 임상적으로 서브탈라 조인트의 모션을 평가하는 방법은 인덱스를 쓰게 되는데 주로 발구스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쓰고 베루스 쪽에 있으면 플러스를 씁니다. 그래서 인덱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캘케니어스를 아까도 얘기했는데 서브탈라 조인트를 평가하는데 3D 모션을 하는데 육안으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브탈라 조인트가 이루어진 탈루스하고 캘케니어스의 모션을 평가해야 되고 탈루스 모션은 2D 모션이기 때문에 더욱더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캘케니어스를 후방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것 방법 자체가 캘케니어스가 이볼전돼 있거나 발구스돼 있으면 마이너스로 평가하고 인볼전돼 있거나 인볼전돼 있거나 베루스는 플러스. 말하자면 평발에 가까울수록 캘케니어스 발구스, 패스 플래너 발구스고 평발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하이아치 푸세가 가까울수록 플러스로 표시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인덱스를 통해서 평가하는데 그 인덱스를 일컬어서 레스팅 캘케니아 스탠딩 포지션이라고 스탠스 포지션이라고 일컬어게 됩니다. RCSP. 그래서 임상상에서 풋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ROM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치료에 적용됐을 때 가장 핵심은 레스팅 캘케니아 스탠딩 포지션을 평가해서 그것과 각 관절 간의 연계선상을 잘 알아보는 것이죠. 노멀 캘케니얼 인덱스는 성인의 경우는 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꿈치뼈가 지표면에서 수직선상에 있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선상에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뭐 마이너스 3도, 4도, 5도 뭐 평발의 데피니션 자체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평발의 묘사는 있어요. 디스크립션은 있지만 데피니션이 없는데 많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디까지가 평발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디까지가 하이아치 풋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평발이고 여기까지가 평발이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 발이 정상발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럴 것이고 다양한 경로를 얘기하는 이유는 풋에 대한 임상적 평가가 다 각기 다르게끔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접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6살, 7살 때 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성인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혹자들은 뭐 이것이 10세라고도 해도 되는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7살 정도가 되면 거의 캘케니어스의 셀프 코렉션, 자정 능력, 셀프 코렉션, 그러니까 캘케니어스가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마이너스 9도나 캘케니어스 뼈가 지표면에서 이렇게 발구스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죠. 정상이고 그것이 1년에 1도씩 셀프 코렉션을 하게 돼 있어요. 캘케니어스 입장에 보면 디벨로먼탈 바이오메카닉 성장 생체역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캘케니어스 뼈는 1년에 1도씩 코렉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7도도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2도를 다 붙였어요. 너무 스트릭트하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마이너스 7도, 뭐 한 살이 마이너스 7도 그러면 마이너스 9도하고 마이너스 5도 사이는 다 정상 범위. 정상 범위를 좀 베리에이션으로 제가 많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저는 여기다 또 마이너스 5도를 더 더해요. 치료할 수 있는 그 각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한국 애들은 그러면 다 치료해야 돼요. 이 정상각에다 두고 보면 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문제가 평발인데도 문제가 없는 애를 잡아다가 치료할 것이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통증 있는 환자들만 봐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예방학이나 이 아이가 커서 그걸로 인해서 생길 문제들 그런 평가의 기준은 이런 클리니컬 인덱스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런 문제까지 치료하시겠다면 선진국에서는 말리지 않습니다. 예방과학적 측면이기 때문에 얘가 자라서 메카니컬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미리 판단해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풋 자체는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류마톨로지도 그렇고 다이아베틱 풋도 다 예방해야 돼요. 예방하는 것. 스포츠 인주리 예방, 프리벤션이 최대의 그겁니다. 나중에 통증이 생겨서 통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통증이 생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 그런 점에서 포도알추릭 바이오메카닉이 설 자리가 있는 것이죠. 외국에서. 그랬을 때 지금 같은 오른발인데 수직에 섰을 때 패스 이렉투스 정상발 패스 이렉투스 캘케니어스가 똑바로 서 있다 이렉투스 캘케니어스가 발거스 패스 플래너 발구스 패스 플래누스 아치 메디알 쪽이 아치가 넓어지면서 캘케니어스가 베르스 됐다 패스 캐브스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아까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2살 때 캘케니어스가 스탠스 포지션에서 레스팅 캘케니어스 스탠스 포지션이 마이너스 13도인데 이거를 치료해야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얼른 클리니컬 인덱스에다가 대입시켜서 이 아이가 5살, 6살, 7살 될 때 셀프 코렉션 해가지고 남아있는 각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평발은 뭐 치료 안 해도 된다라는 게 OS 쪽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물론 통증이 없는 발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지표면에서 쓴 자세로 발이 쓴 자세로 인해서 TBI 영향을 미치고 니 조인트에 영향을 미치고 펠비스 스파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런 이론들이 90년대 중반부터 막 태동하기 시작하고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론에 입각하면은 반드시 그런 문제들은 치료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시메트리. 한쪽 발하고 한쪽 발이 다르게 서 있는 양상을 보일 경우 반드시 몸에 비대칭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백페인이나 펠빅이나 뭐 니조인트 페인이라든지 마술의 어떤 텐션이 가해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평발이 심한 경우보다 두 발의 기능이 틀린 경우가 더 심한 케이스들이고 통증 환자들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하신다면 클리니컬 인덱스를 이용해서 캘케니어스를 바이섹션해서 환자를 관찰하게 되면 많은 클루, 많은 실마리들을 그동안에 못 찾았던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서브탈라 조인트의 ROM은 아까도 말했듯이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으로 얘기하고 돼 있고 캘케니어스 측면에서 보면 이벌전, 인벌전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케니어스가 이벌전, 인벌전 하는데 이런 인벌전, 이벌전은 각을 잴 수가 있습니다. 왜? 다리의 바이섹션하고 캘케니어스의 바이섹션을 하게 되면 그 각이 나오기 때문에 인벌전 각도, 이벌전 각도를 재는데 정상적인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의 각도는 2대 1의 비율이죠. 2대 1. 스피네이션이 2면 프로네이션 1입니다. 캘케니어스가 안쪽으로 2 움직였을 때 바깥쪽으로 1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범위고 실제적으로 인간의 정상 에버리지 토탈 ROM은 30도 정도가 됩니다. 20도의 인벌전하고 10도의 이벌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각을 갖든지 이 비율로 인해서 계산을 해서 중심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발에 찾아내는데 그 공식 자체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나? 여기 있다. 토탈 ROM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인벌전, 이벌전, 토탈 ROM 나오죠? 거기 곱하기 3분의 2를 인벌전 앵글에서 마이너스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자가 빠지는. 인벌전 앵글에서 토탈 ROM의 3분의 2 지점을 곱해서 빼주면 서브탈라 조인트의 뉴트럴 포지션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발의 뉴트럴 포지션은 어디냐? 이 발의 뉴트럴 포지션은 어디냐? 서브탈라 조인트 각도로 얘기해. 바이오메카닉, 특히 클리니컬 바이오메카닉은 전부 다 각도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것 같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몇 도다 라고 평가를 해줘야지만 실제적으로 그 평가 사항에 근거해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서브탈라 조인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서브탈라 조인트 ROM이 있는데 보통 이때까지 8도, 12도 정도 하고 4도, 6도 우리가 보행할 때 프로네이션하고 4도, 6도 수피네이션 하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으로 쓰러지는 움직임 자체가 캘케니어스가 발구스, 베루스 되는 게 4도, 6도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그러니까 인볼전,
인볼전, 이볼전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프로네이션 쪽이 옛날보다 최근에 리서치로 가게 되면 프로네이션 쪽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프로네이션은 그래서 10도까지 하는 것도 정상으로 봐요. 보행에서. 그러니까 캘케니어스가 10도까지 확 쓰러지는 것도 거의 정상으로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환경적인 요소가 많구나. 살아가는데 옛날하고 지금에 사는 사람의 환경이 전부 다 평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전부 평면 생활을 해서 이런 프로네이션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몰폴로지컬하게 형태학적으로 발이 넓어지고 커지고 바닥에 번지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갖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바닥에 자꾸 발이 달라붙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바닥이 요구하는 것은 바닥 자체에 적응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발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충격 흡수를 하지만 테라인 서페이스에 적응하는 걸 요구하거든요. 어떤 서페이스든지 어떤 등산로든지 발은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도에 순간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각도라는 것은 캘케니어스 TBR을 포스테리어 쪽에서 그러니까 프론 자세에다 놓고 바이섹션을 하고 캘케니어스를 또 바이섹션을 해서 이 바이섹션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이섹션 하는 건 룰이 있고 임상적으로 행해야 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따라서 해서 10사람이 해도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릴라이빌리티하고 밸리디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많이 한 사람이 잘합니다. 처음 하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이거 맞나 틀리나 하고 어차피 이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바이섹션을 하고 렌즈 오브 모션을 잴 수가 있죠. 렌즈 오브 모션을 재서 서브탈러 조인트 뉴트럴 포지션을 평가합니다. 개념상으로 나가겠지만 니 조인트 밑에서는 뉴트럴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펠비스하고 이런 스파인 쪽으로 갔을 땐 이런 뉴트럴 포지션 자체가 레퍼런스 포인트로 작용하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때는 아이디얼 포지션, 뉴트럴 포지션보다는 이상적인 위치를 찾아주는 것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삼는데 다음 게이트는 아까도 했지만 게이트 자체는 훗 자체가 하는 역할 자체가 분화가 돼 있죠. 그래서 훗에서 하는 게 오른쪽에 힐 스트라이크 들어가고 그와 동시에 오른쪽으로 계속 보면 풀 로드 발이 닿는 지역, 그다음에 오른쪽에 힐 리프트하고 토어프로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이 풀 로드에 갔을 때 왼쪽이 토어프가 같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시라는 것은 바이페달리즘이기 때문에 두 발이 동시에 쓰이는 건데 한 사이클이라는 것은 힐 스트라이크에서 한 발이 또 힐 스트라이크에 갈 때까지 그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훗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두 발이 땅에 닿을 때가 있고 한 발만 닿을 때가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러닝 게이트를 할 때는 틀립니다. 지표면에서 두 발이 뜬 상태도 있고 한 발이 닿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게이트 자체는 카덴스, 속도, 그 다음에 보폭 다양해집니다. 한 사람도 말하자면 족저압 검사를 하면 한 사람도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경향을 보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가장 적각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3D죠. 3D인데 불행히도 3D 무릎 이하 쪽에 분석 방법이 별로 국내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별로 펠비스나 니 조인트나 그런 풋의 프로젝션 앵글 정도만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상당히 풋의 모션이나 그런 것들을 3D를 관찰하면 여러 가지 임상사항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 스타디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서브탈라 조인트가 이런 게이트 사이클을 해서 제가 게이트 사이클은 자세히 안 하는 이유는 게이트 사이클을 아실 거라고 믿고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서브탈라 조인트가
이런 게이지 사이클 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때 오픈 카이네틱 체인, 서브탈러 조인트. 오픈 카이네틱은 스윙이죠. 스윙할 때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하거든요. 스윙할 때도 풋이 서브탈러 조인트가 프로네이션하고 수피네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일 때 프로네이션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윙 상태에서 발이 프로네이션 하는 이유는 지표면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자체가 반대로 만약에 프로네이션 하지 않고 수피네이션을 하게 되면 뭐 스트로크 게이시 되겠죠. 바닥에 끌려요. 바닥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프로네이션을 해서 오픈 카이네틱 체인에서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고 클로스 카이네틱 체인에서 바닥에 닿았을 때 왜 프로네이션 하는 얘기죠. 바닥에 닿았을 때 왜 10도까지도 프로네이션을 하는 이유는 지표면을 받아들이고 지표면 서페이스 자체에 적응을 하고 두 번째는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 말하자면 프로네이션이라는 자체, 아치가 낮아지는 것 자체는 지표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서 그 충격이 상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션상에 전달이 있지만 토크나 그 다음에 가해지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그래비티에 의해서 우리가 누르는 만큼 밑에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은 결국은 만보를 걸면 만보의 몸무게로 맞는 겁니다. 지표면에서. 그래서 그것이 뭐 무게가 뭐 트럭으로 몇 대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그런 무게가 오는 것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데 양상 자체가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결국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에서 CKC 프로네이션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프로네이션이 자체, 수피네이션 자체는 발의 정상적인 기능이고 프로네이션을 한다 그래서 경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츠 메디신 책 같은 데 이렇게 뭐 오버 프로네이션에 의해서 뭐 신스플린이 왔다. 안테리어 니 페인이 오버 프로네이션에 근거한다. 풋의 펑션에. 그런 게 스포츠 메디신 쪽에 이렇게 원인에 많이 기술됩니다. 그런 것들은 오버 프로네이션을 평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인데요. 프로네이션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프로네이션은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바닥을 몸에 올라가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바닥에 적응을 해주는 아주 좋은 움직임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진행됐을 때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진행됐을 때 지금부터 이제 그 과도하게 진행됐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수피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네이션 자체가 과도하게 생겼을 때 프로네이티드 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네이션 하는 그 동작이 중요한 거예요. 동작 자체가 과도하게 행해졌을 때 말하자면 발이 평발인 거 아닌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 자체가 모션상에서 프로네이션 하는 벨로시티, 속도, 무게의 속도가 붙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무게의 속도 자체에 하지가 따라가는 거, 모션에 따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의 근골격계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오픈 카이네틱 체인에서 서브탈러 조인트가 수피네이션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면에서 디뎠을 때 맨 처음에 프로네이션하고 수피네이션하고는 힐 콘택트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힐 스트라이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수피네이션 상태로 들어가면서 힐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스윙의 초기하고 중반부에는 프로네이션 하는데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바닥에 닿지 않으려고 보행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혹은 효율성에서 바닥에 닿고 걸으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수피네이션 하는 이유는 힐 스트라이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CKC에서 크로스 카이네틱, 우리가 또 뒤꿈치가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 힐 스트라이크를 하고 해서 하는데 힐 스트라이크 된 상태는 수피네이티드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상의 수피네이션이에요. 그죠? 수피네이티드 포지션에 있는 거죠. 힐 스트라이크 했을 때 보통 4도에서 6도인데 다리가 휜 사람들은 한 10몇 도씩 이렇게 찍습니다.
그만큼 벨로시티가 커지는 거죠. 다리가 빈 사람들이 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벨로시티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다리가 빈 사람이 더 불리하고 더 아파요. 그랬을 때 힐 스트라이크에 갔을 때 그 수피네이션 자체의 모션이 수피네이티드 포지션에 있지만 모션은 프로네이션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뒤꿈치가 닿자마자 안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묘사할 때 힐 스트라이크는 수피네이티드 포지션에 있지만 그 정지된 상태에서 모션상에서는 프로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 스트라이크부터 프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프로네이션 모션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혼돈이 없으시기 바라고. 클로스 카이네틱 체인에서는 아까도 했지만 탈루스하고 티비아가 동시에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같이 움직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탈루스가 움직임은 티비아의 로테이션을 유발한다.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은 티비아의 로테이션을 유발한다는 그 절대 절명의 원칙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브노멀 서브탈라 조인트 바이오메카닉은 몸의 스트럭처하고 펑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들은 조인트하고 마슬 자체 발에 있는 조인트와 마슬 자체뿐만이 아니고 니 조인트나 힙 조인트나 스파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포스처에도 영향을 미치고 게이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통증들에 대한 해답을 하겠는데 기초 개념을 우선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발 자체가 말하자면 프로네이션 하는 겁니다. 탈루스가 에디덕션, 플랜타 플렉션, 프로네이션 했을 때, 아치가 낮아졌을 때, 오른발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도식화한 건데, 이제 메디알 칼럼에서 일어나는 것만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탈루스가 에디덕션하고 플랜타 플렉션 했을 때, 플랜타 그레이드 폴스하고 앞쪽으로 미는 전방으로 미는 힘이 세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탈루스가 메디알 칼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작은 모션 자체는 결국은 내비큘라하고 그에 인접한 뼈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모션 자체가 2D 모션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는 이렇게 화살표가 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2D 모션입니다. 그래서 밀리는 폴스가 생기고 드롭되는 폴스가 여기도 생기게 됩니다. 내비큘라 자체가 또 드롭되고 낮아지고 앞으로 밀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주 쉽게 말해서 평발인데 이렇게 기능하게 되면 아치가 길어지고 발이 길어지게 됩니다. 엘롱게이션 폴스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폴스에서 메타타살 지역이 쉐어링 폴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타살 지역에 칼루스가 생기건 메타타살 지하가 생기건 전부 다 서브탈라 조인트 모션에서 나온 것이지 메타타살 단독적으로 물론 팁토하거나 앞발로 걸어서 하이를 신어서 하이를 신은 사람 중에서도 메타타살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서브탈라 조인트의 모션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메디아 칼럼이 많이 움직이고 레터럴 칼럼에 어떤 모션상의 유격이 벌어졌을 때 그 사이에는 널브가 마찬가지로 손상이 오고 핀칭 어펙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널브가 널브 자체가 인플레메이션이 되거나 파이브로스틱한 변화를 일으켜서 생기는 질환, 인터디지털 뉴로마 같은 케이스들 그런 것도 풋 펑션에서 오는구나. 풋 펑션이 잘못돼서 생겨나는 질환이구나. 할루스 발구스 이 모션 자체가 급격하게 안쪽으로 해서 할루스 발구스가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발의 형태는 평발도 있고 아치가 높은 발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발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메카니컬하게 보면은 주로 이게 오버프로네이션 하는 사람한테서 많이 발견되는데 오버프로네이션에서 포스트 MPJ 자체에 걸리는 토크 폴스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발구스 폴스로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거 자체 또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포스트 MPJ 바이오메카닉이 따로 있거든요. 포스트 MPJ 바이오메카닉이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것이 발구스 폴스로
혹은 로테이션 폴스가 여기 생겼는 얘기예요.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이런 오버프로네이션이 생겼는데 그 연쇄적인 움직임이 왜 여기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래서 이런 후세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 칼루스 포메이션, 콘 포메이션, 플랜터 서페이스에 전부 다 메카니컬한 것이지 피부과 질환이지만 메카니컬 질환입니다. 메카니컬한 질환이고 이런 모션 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건 잠깐 스태틱에서 이런 모션이지만 다이내믹 상태로 갔을 때 벨로시티 플러스 프레셔 누르는 힘까지 더해져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엄지발가락에 많은 힘이 갔을 때 엄지발가락의 모션을 도와주는 근육들의 임밸런스가 생기게 되고 그런 임밸런스가 그래서 뭐 할루스 발루스 때 할루스 에이닥트 마슬의 위크니스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타이트니스가 강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해석은 표면적인 해석이지 실제적으로 그걸 유발한 모션에 대한 해석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할루스나 폴스트 MPJ를 관장하는 모든 근육들 위, 아래, 옆, 좌우, 위, 아래에 있는 근육들 거기에 임밸런스가 생기게 되고 그런 임밸런스 자체가 여러 가지 질환을 또 더불어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네이션을 계속적으로 하거나 하이퍼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면 후세에 있는 혹은 후대 앵클, 렉에 있는 마슬 그룹들 인볼터, 이볼터, 도시플렉서, 플랜터 플렉서들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기능 자체의 코디네이션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자꾸 반복하게 되면 각종 질환들이 유발되죠. 각종 질환들이 전부 다 유발되는데 거의 마스큘러 스켈레탈 문제, 하지 쪽에 생기는 질환은 모션상의 질환이지 동작선상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이라는 얘기예요. 동작할 때. 동작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방법 중에가 서브탈라 조인트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신스플린이나 렉의 마슬의 타이트니스가 생기거나 스파즘이 생기거나 뭉치거나 그런 일들이 모션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괜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어떤 모션이 많은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모션에 대한 중심 위치를 찾아줘야 됩니다. 중심 되는 지역. 가장 중심에서 각종 근육들이 서로 화합하고 기능상에 어우러지는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위치를 찾아주는 게 바로 치료예요. 그래서 각종 텐더나이티스가 있었을 경우에도 모션상의 질환입니다. 모션상에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모션상의 중심 위치가 어딘지를 판단해서 해줘야 되고 말하자면 탈루스가 에디덕션하고 플랜트 플렉션 했는데 티비아는 인터널 로테이션 하죠. 그래서 이 모션은 커플드 모션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티비아가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데 사실은 벨로시티 여기서 떨어지는 거하고 여기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버프 자체가 약간 들려 있어서 평발적으로 많이 아래쪽으로 빨리 떨어졌을 때 티비아 뼈가 빨리 돌 수도 있고 근육이 못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질환들이 각종 텐더나이티스하고 신스플린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놔뒀을 때 컴파트먼트 신드롬으로 진행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리저널 케어를 하면은 다시 재발합니다. 다시 재발하고 각종 텐더나이티스,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텐더나이티스, 각종 텐더나이티스들 마찬가지로 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모션상에서 어떤 해준 게 없어요. 그냥 통증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그 원인 자체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질환들입니다. 발바닥 통증도 마찬가지고 힐페인도 마찬가지고 포풋의 통증이 있는 거, 디지털 디포미티, 할루스 발구스 모든 질환들 발에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전부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바이오메카니컬한 원인에 대한 해석이 없이는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비아가 인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여기서 여기 니 조인트가 약간 생략이 됐는데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니 조인트에서는 Q 앵글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쿼드리셉. Q 앵글이라 하면 ASIS에서 미드 포인트 오브 파텔라하고 TBR 튜베러시티가 이루어지는 각도를 말하게 되는데 나중에
오후 강의에 파워포인트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니까 굳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Q앵글의 변화인데 보통 캘케니어스가 1도 정도 모션을 취하면 이 Q앵글은 0.44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모션을 취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모션은 어디 갔냐 이거지. 1도 움직일 때 왜 0.44도밖에 해요? 프론탈 플랜에서 하는 움직임.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니 조인트도 커플드 모션을 하게 되는데, 로테이션하고 발구스 폴스하고 혹은 베르스 폴스하고 같이 갑니다. 니 조인트를 로테이션 시키면 인터널 로테이션이건 메디얼 로테이션, 레터럴 로테이션이건 베르스 발구스가 같이 일어나긴 커플드 모션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움직임 하나, 캘케니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벌전, 이벌전 자체가 니 조인트에도 발구스, 베르스, 로테이션을 유발하는구나 아시게 되고, 파텔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겨나게 되고, 풋 자체가 티비아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 파텔라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 이런 것들이 Q앵글이 증가하고 파텔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결국 니 조인트 주위에 머슬들하고 텐돈들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관절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안테리어 니 페인 계통의 여러 가지 통증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통증 중에 대표적인 게 파텔라 페모럴 신드롬이라든지, 그다음에 패스 안세린, 그다음 각종 리가먼트 스트레인, 마스큘라 타이트니스 전부 다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 자체는 페모에 가서 마찬가지로 인터널 로테이션을 유발합니다. 풋 자체가 안쪽으로 돌면 연쇄선상 속에서 페모도 인터널 로테이션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율이 다 일정하느냐? 일정하지 않습니다. 관절을 몇 개를 거쳐서 뛰어넘었기 때문에 너무나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관절상에서 여기서 도는 율하고 여기서 도는 율이 틀렸을 때, 만약에 여기서 빨리 돌고 여기서 늦게 돌았을 때 카운터 로테이션 하는 것이죠. 버스가 2대 가는데 한 대가 빨리 가고 한 대가 천천히 가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카운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조인트 자체의 데미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임발란스 문제들, 이거를 임발란스 문제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한쪽 다리가 이렇게 기능하고 반대쪽 다리가 똑같이 기능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통증 환자들은 반드시 이쪽이 이렇게 기능하면 반대쪽은 반대로 기능하게 돼요. 반대로 기능해서 그 모션의 역모션들이 반대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나 균형이 많이 깨지게 되고, 어느 근육에 가서 텐션이 더 걸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설명해드리면 저는 어퍼바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링케지 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프로네이션 자체가, 오버 프로네이션 자체가 폴스트 세컨 메타타살 헤드 쪽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런 밀리는 폴스 자체가 각 스몰 조인트, MPJ 메타타서 팔란지알 조인트에 갔었을 때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모션을 살펴보면 거기서도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이 또 일어나는 걸 보겠습니다. 작은 조인트에 갔을 때도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퍼스트 MPJ 쪽에 무게가 많이 가게 되면, 벨로시티가 많게 되면 마찬가지로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방향의 모션이 많아지는 그 양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1, 2, 3 자체는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지만 4th, 5th에서는 4th의 그 레터럴 메디얼 칼럼을 축으로 해서 5th를 살펴봤을 땐 반대 모션이 일어나요. 여기서 만약에 프로네이션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는 수피네이션이 일어나고, 여기서 수피네이션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해서 발이 안쪽으로 쓰러지면 바깥쪽에 들린다는 얘기죠. 바깥쪽 새끼발가락 쪽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MPJ 쪽이, 바깥쪽이 들리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있고, 그런 변화가 아까 힙 조인트까지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프로네이션, 간단하게 해서 이런 오버 프로네이션이나 이런 모션 자체가 인터널 로테이션, 니 조인트에서는 Q앵글의 변화,
로테이션 포스의 증가, 그 다음에 페모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자체가 탈루스 캘케니어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내비큘라 드롭 테스트라는 게 있어서, 내비큘라 드롭 테스트가 1cm 이상이면은 오버 프로네이팅 하는 발이다. 그러니까 뉴트럴 포지션, 중심 위치에서 세웠을 때, 아까 중심 위치는 계산해서 발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뉴트럴 포지션을 계산해서 발을 중심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레스팅 캘케니아, 그냥 선 자세에서 릴렉스된 포지션을 갔을 때 내비큘라 튜베러시티가 떨어지는 그 양상을 봤을 때 보통 1cm 정도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그스 폴스가 증가되는 Q앵글이 증가되면 길이가 짧아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폴스 자체가 또 그런 전체적인 모션 자체가 힙 조인트 입장에서, 페모 입장에서는 페모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 강의가 LLD인데 실제적으로 스트럭처럴한 것뿐만이 아니고 펑셔널한 것들이 얼마나 통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터버테브럴 앵글이나 이리아 크레스트, 그거의 높이가 낮아지는 쪽으로, 펠비스가 낮아지는 쪽으로 기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발이 프로네이션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펠비스가 낮아집니다. 한쪽 발이 수피네이션을 많이 하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지, 모션상에서는, 동작선상에서는. 그런데 이것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많이. 그 모션을 관찰하는 방법은 또 오해하겠지만 주로 저는 이런 앵귤러 메타를 이용해서 이리아 크레스트의 높이나 모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모션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말하자면 포다이아트릭 바이오메카닉의 요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특히 여기 나는 이리아쿠스 마슬이나 스와스 메이저, 스와스 마이너 마슬, 그 다음에 피리포미스 마슬, 이런 것들의 풀링 현상들이 증가되겠죠.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로테이션 폴스에다가 낮아지는 커플드 모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션에 의해서 이것들이 풀링이 또 거의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스파인의 레터럴 밴딩을 유도하고, 피리포미스의 텐션은 피리포미스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하는데,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든지 사이어티카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모션이 창출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리 길이 차이까지 갖게 되면은 그런 모션들이 기능적이건 구조적이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환의 그 형성에. 또한 디프레션,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자체는 커플드 모션, 펠빅의 커플드 모션을 유도하게 되는데, 디프레션하고 메디얼 로테이션하고 커플드 모션, 펠빅의 메디얼 로테이션하고 디프레션하고 커플드 모션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풋에서 캘케니어스가 발구스로 움직이거나 베루스로 움직이거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펠빅의 모션상, 연계선상 속에서 모션을 창출하게 되는데, 제1차적으로 창출되는 것은 그렇게 디프레션 되면 메디얼 로테이션하고 엘리베이션 되면 레터럴 로테이션이 같이 되는 커플 모션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메디얼 로테이션하고 안테리어 틸팅, 펠빅의 안테리어 틸팅하고 커플드 모션을 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션이 일어나게 되면 풋에서 일어난 3D 모션이 펠빅에서 3D 모션으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오픈 카이네틱 체인에서 일어나지 않고 전부 다 서 있거나 걷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션들이 끝났어요. 그런 모션들이 펠빅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어났던 3D 모션이 그대로 일어나요. 각 플레인에서. 그랬을 때 어느 모션이 더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 반드시 그 모션이 더 증가하는 양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네이션, 오버 프로네이션 하게 되면 여기서 디프레션, 메디얼 로테이션, 안테리어 틸팅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3D 모션의 연계선상을 파악하고 그 연계선상을 제어하는 치료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또한 SI 조인트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런 문제는 SI 조인트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룸바 지역의 스파인의 모션상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되면 기능적인 게 구조를 바꾸고 또 구조 자체가 또 기능을 바꿔주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 있고 vicious circle, 뱅꼬리 무는 역할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 바이오메카니컬 치료의 또 요점이고, 그것을 끊어주는다는 것은 중심 위치에 세워야지만 모션상의 중심을 도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게 되고, 스파이나 펠비스 모션에 대해서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됐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관찰했을 때, 말하는 정상적인 모션 자체가, 제가 3D 모션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메디알 로테이션 쪽으로 가면 아까도 얘기했던 파텔라의 포지션이 틀려지고,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먼트의 위치도 틀려지고, 훗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것들이 축이 바뀌는 거죠. 축. 훗의 축이 바뀌면 니 조인트의 축이 바뀌고 펠비스, SI 조인트, 스파인의 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터널 로테이션을 유도하고 디프레션, 낮아지는 걸 유도하지만 또 안테리어 로테이션을 유도한다. 안테리어 틸팅을 유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로도틱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두 발의 기능이 틀리게 되면 한쪽 자체가 로도틱이 증가하고 양쪽 사이드, 스파인의 양쪽 사이드에서 한쪽 마슬의 텐션이 증가하고 덜 증가하고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인터버테브럴 앵글 자체의 변화가 유도되게 되는데, 이런 건 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한 거죠. 예, 다음.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가장 그 바이오메카닉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핵심적인 요소인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냥 훗의 기능 자체가 이때까지 의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밝혀진 것은 룸바 지역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고, 연계선상에서 그쪽의 논문들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훗에서는 말하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벨로시티가 중요하다 이거죠. 속도의 무게의 가속도가 붙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통증의 차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 정도 기능했을 때는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각 자체가 조금 증가했을 때, 발이 땅에 디디면서 받아들이는 각이, 그래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낙차가 증가됐을 때 이 속도 떨어지는 것보다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션의 연계선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모션을 창출하기 때문에, 펠비스의 한쪽 방향, 특히 두 발이 어시메트리컬하게 되면 그 모션의 비대칭이, 좌우의 비대칭이 유발되게 되고 거기서 많은 통증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자체의 프레셔나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이 얘기죠. 프레셔가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오로지 당뇨발입니다. 당뇨발. 프리벤티티브 케어에서 앞점을 찾아서 앞점 케어를 해주는 당뇨발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머스큘로스켈레탈 계통에서는 이런 속도나 이런 벨로시티나 이런 개념들, 그리고 이 각의 개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각의 개념이나 벨로시티 개념은 플랜터 풋 프레셔 아날리시스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너는 바이오메카니컬한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서브탈라 조인트 바이오메카닉은 이상을 하고, 다음에는 지금 병리역학, 이런 서브탈라 조인트 바이오메카닉이 어떤 병리적인 병리역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바이오메카니컬한 치료에서 주로 오소딕을 중심으로 해서, 오소딕이라는 것은 후도소시스를 일컬는 말인데요.
후도스시스 자체가 상당히 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아치 서포트가 아니고 상당히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달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외국에는. 그래서 일례로 들자면 캐나다에서 이제 퀘벡시티에서 로우백 페인에 대한 모달리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 보면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가, 백페인에 했을 때 어떤 치료가 1등을 한 것 같습니까? 1등은 어떤 매뉴얼 테라피도 아니고 물리치료도 아니고 오로지 이런 바이오메카니컬한 치료가 1등입니다. 가장 치료의 지속성이 있고 치료 효과 면에서 퍼센테이지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훗을 통해서 펠빅의 모션 컨트롤을 통하고 중심 위치를 찾아주는 치료, 이런 치료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습니다. 스타디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훗타입 바이오메카닉, 발의 유형별로 바이오메카닉이 다 틀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functional foot disorder, 상당히 낯선 개념이에요. 기능적인 발의 질환들이 뭐가 있는지. 세 번째는 가장 흔한 병리역학적인 하재 질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훗타입 바이오메카닉인데, 훗타입 바이오메카닉은 1995년에 와서야 일원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서는 최근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새로운 이론들이 마구 쏟아지고, 그렇지만 그 이론 자체가 기존에 없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프랙티스한 것들이 쌓여서 나오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이론들입니다. 미국만 해도 포다이어트릭 메디신을 하는 DPM들이 제가 알기에 2만 명 정도 프랙티스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발만 봐서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발 자체에 생기는 질환, 커먼 풋 디스오더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주로 이런 바이오메카닉 갖고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다 살아남는 것인데요. 훗타입 바이오메카닉, 바이오메카닉 자체는 계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메카닉의 계보인데, 주로 이제 MD 쪽에서 계보는 임만이라는 사람을 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훗에 대한 펑션이나 기능에 대해서 책을 서술하고 논문을 많이 썼어요. 초기에. 그런 것들이 1945년 이후에는 유태인들이 이 포다이어트릭 메디신 쪽으로 MD들이 들어오면서 서지컬 파트를 다 세우고 교육을 좀 더 바이오메카닉 이론을 정립하는 상태인데 1960년대 말이 돼서야 외국에서 이 훗에 대한 그 체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훗 바이오메카닉이 정립이 됐고 그것을 정립한 사람이 메리톤 루트라는 사람입니다. 루트라는 사람이 포다이어트리스트인데 그 사람이 정립한 이론이 지금 제가 하는 강의의 기조입니다. 근거고 그 사람이 쓴 책 내용의 많은 부분을 제가 요약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이외에 최근에는 다른 포다이어트릭 메디신 쪽에서 다른 여러 교수라든지 임상가들이 이런 이론을 분화시키고 또 다른 이론들을 제기하고 하다못해 요즘에는 DC들까지 훗에 대해서 책을 쓰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PT사들까지 훗으로 내려와서 전부 이런 바이오메카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 다음에 의과대에서 저희들이 가르칩니다. 바이오메카닉을 가르쳐서 근골격계 통증의 어떤 원인적인 접근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외국에서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들이 MD들도 이상하게 깔창 같은 거를 자꾸 깔아주려고 하고 사람한테 그런 것들은 이론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이 뭐 그걸 견지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의 치료가 한 메디신 내에서 받아들이기까지 이때까지 한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20년에서 30년. 모든 프로페션이 인정하고 그런 것까지. 그 정도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훗을 치료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영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위협을 느껴서 서지컬 쪽으로 또 다시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저리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이오메카니컬한 개념으로 서지컬 케어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펑션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저리를 하게 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오스테오토미를 하더라도 그 각이라든지 잘라야 될 각도가 발의 기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푸드 앤 앵클 서저리 67%를 포다이치스트들이 하고 나머지는 OS에서 푸드 앤 앵클들이 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돼 있는 것 자체는 아마 기저가 바이오메카닉 자체의 풋에 대한 펑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후타입 바이오메카닉이라는 말이 나오면 1995년에 논문이 이제 후타입 바이오메카닉에서 나오는데 이 논문을 이끈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분이 이런 이론들을 미국에서 제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론은 뭐냐면 후색 형태별로 갖고 있는 질환이 틀리다 이거예요. 평발인 사람은 일정한 패턴으로 아프게 되는데 그런 패턴의 아픔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평발인 사람이 앓는 질환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아치가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질환,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환들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거는 아까 말하는 어떤 그 패스 플래너스 혹은 오버프로네이션에 의한 그 연쇄적인 바이오메카닉이 있지만 오버수피네이션 하거나 또 발 자체를 평가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각으로 많이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포풋과 리어풋의 관계라든지 캘케니어스와 TBI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을 다 재보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틀리고 두 발이 똑같이 기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한계인데 두 발로 걷는 사람들이 한계인데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백페인이나 그런 것들이 메카니컬 로우 백페인 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패스 플래누스라는 거는 아치가 낮은 발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피니션이 없습니다. 데피니션 자체가 없다는 거는 평발의 정의가 없다는 거는 아직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규명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논문들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패스 플래너스가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실험하는 논문들이 나와요. 어디 이상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흔히 말하면 그냥 아치가 낮아지는 말. 그런데 바이오메카니컬 하는 사람들은 평발이라는 말보다는 오버프로네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버프로네이티드 풋이죠. 오버프로네이션을 하는 풋. 오버프로네이션이라는 말은 평발하고 오버프로네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이런 하지 바이오메카닉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더 쓰게 되는 것이죠. 평발보다는. 실제적으로 평발이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보면은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임상적으로 어시메트리가 있는 분입니다. 두 발의 기능이 한 발 한 발 봤을 땐 다 정상이지만 두 개가 같이 기능했을 땐 두 개의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자군에 속한다. 머스큘러 스켈레탈 환자군에 발하고 관련된 환자군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거 패스 플래너스하고 관련된 질환의 대표적인 할로스 에비더스 알고 있습니다. 외반 무지증인데 외반 무지증의 치료에서 바이오메카니컬한 요소를 빼내게 되면은 상당히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양을 잡으려는 치료가 이제 서지컬하게 코렉션을 그 지역만 메카니컬한 걸 무시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단기적으로 혹은 문제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엄지발가락에 있는 모션 자체가 백페인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할루스 리미투스나 할루스 리지두스가 있었을 때 그것의 각도 차가 있었을 때 펠빅의 엘리베이션이나 로테이션이 틀려질 정도니까 그런 사소한 차이들이 얼마나
많은 뭐 영향을 몸에다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패스플래너스에 보면은 심하게 되면 뭐 할로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디포미티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 플렉서 마슬이든지 익스텐서, 롱 익스텐서 마슬들 발에 익스텐서 또 디지토룸 브레비스, 익스텐서 디지토룸 롱구스, 익스텐서 할루스 롱구스 브레비스, 플렉서 할루스 롱구스 브레비스, 그다음에 플렉서 디지토룸 롱구스 브레비스 이런 롱 플렉서들 마슬들이 디지털 지역, 혹은 또 인트린직 마슬 그 자체, 포프스에 있는 인트린직 마슬들이 하는데 어차피 발의 어떤 모션상에 잘못된 점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 마슬 펑션에 문제를 유발해요. 문제를 유발해서 대표적으로 생기는 디지털 질환들이 클로터, 햄머터, 말레터 디포미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클로터, 말레터, 햄머터의 원리를 따지자면 메카닉에 있는 것입니다. 풋의 펑션에 있는 것이지 리저널하게 꺾여졌다는 게 중요한 건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펑션을 바꾸고 풋의 펑션을 정상화시키고 이미 디포미티 자체가 픽스드 돼 있거나 오래 진행돼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리버스 시키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터디지털 뉴로마도 패스플래너스 있는 사람한테 많이 있습니다. 오버프로네이션 하는 사람한테 있는 힐스퍼 신드롬, 오버프로네이션 하는 사람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하이아치 풋에서도 물론 생깁니다. 이런 힐스퍼 신드롬, 그 다음에 캘케니얼 아프로피자이티스, 네비큘러 아프로피자이티스 이런 트랙션 페인들, 텐던이 당겨져서 압력이 가해지면서 잡아당겨져서 아픈 것들 전부 바이오메카니컬한 것이지 다른 질환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테리어 니 페인 마찬가지로 니의 모션 변화가 풋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다이내믹 상태에서 이루어졌냐, 통증이 움직일 때 나오냐, 걸어 다닐 때 뛸 때 나오느냐, 그러면 전부 다 바이오메카니컬한 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체킹을 해봐야 되고, 메디얼 니 페인 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힙앤 로우백 페인 심텀들이 패스플래너스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그렇지만 두 발이 패스플래너스 있는 경우보다는 한 발이 더 오버프로네이션하고 한 발이 덜하고 그런 경우에들의 한쪽의 후통증은 대체적으로 유니레터럴하게 바이레터럴한 측면보다는 유니레터럴하게 한 발에서 시작해서 양발로 전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두 발이 동시에 아픈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한쪽 발, 특히 왼쪽 발이 많이 시작되는데 왼쪽 발에서 오른쪽 발로 건너가고 왼쪽 발 자체에서 생기는 거는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기고 하지에 생기는 모든 스포츠 부상, 반복적으로 뛰어서 생기는 모든 부상 전부 다 바이오메카닉의 근거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이거 서브탈라 조인트 바이오메카닉이 스포츠 메디신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말하자면 발을 모르고 어떻게 스포츠 메디신을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풋 펑션을 어떻게 모르고 니 페인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반복되는 질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바이오메카닉이 스포츠 바이오메카닉에서 또는 스포츠 메디신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타 파시아이티스 마찬가지 이것도 트랙션입니다. 잡아당겨져서 하는데 모션 속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 프로포션 할 때 윈드라스 메커니즘 잡아당기는 풋 바닥의 엘롱게이션 늘어나는 것이 가장 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힐페인 힐페인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통증 중에 하나인데 힐페인 자체가 힐페인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류마톨로지 영역에 연관된 질환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힐페인은 후통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텐더나이티스들, 각종 텐더나이티스들,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 마찬가지로 풋 바이오메카닉하고 연결되고, 어차피 인플레메이션이 있고 진행됐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존의 메디컬 치료에 대해서 바이오메카닉이
무슨 등을 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메디컬 한 상황을 해석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이오메카닉이 치료에 하나의 덧붙이는 것, 스스로 하는 거지 기존의 치료는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도 기존의 치료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중요하고 리저널 케어 통증 치료 중요하고 인젝션 중요하고 메디케이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통증의 완벽한 제어에서 특히 바이오메카니컬한 측면에서 제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쪽 제어도 반드시 해주고 리저널 인플레메이션을 줄인다든지 통증을 감소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징. 리저널 케어하고 이건 어떤 면에서 약간은 조금 더 홀리스틱하고 호메오패틱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 포다이아트릭 바이오메카닉이 가장 서양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홀리스틱한 치료에 가까운 것이죠. 홀리스틱하고 실제적으로 좀 더 다이내믹에 가깝고 치료 방법 자체가 다이내믹에 가까워 있고 모션 아날리시스라든지 게이트 아날리시스를 반드시 하는 이유가 치료에서 그런 동작선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프로네이션, 오버 프로네이션 하는 그 발의 기본적인 성격은 어떤 것이냐. 데피니션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양상을 보이는 발들이 말하자면 플랫풋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인데 그 중에서 캘케니얼 이볼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거를 치료하고 할 때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임상사항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상을 파악하는 클리니컬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좌우하게 되겠죠. 치료의 중요한 부분을 좌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캘케니얼 이볼전입니다. 그래서 계속 첫 번부터 제가 중요한 건 훗을 파악할 때 캘케니어스를 파악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캘케니어스를 파악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냥 공통적으로 훗을 평가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캘케니어스의 바이섹션을 통해서 지표면하고 이루어지는 각도를 측정한다. 또 평발의 전형적인 특징 하나가 관절의 유연성입니다. 플렉시빌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죠. 모션이 많이 나와요. 붓에서 모션이 많이 나오는데 이 플렉시블 플랫풋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노네이 베링 상태 보면 정상적인 발인데 바닥에 디디면 이상이 생기는 보다 다이내믹한 상태에서 이상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들고 찍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 수 있죠. 인플레메이션이나 어떤 보니 디포미티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바이오메카니컬한 측면에서는 미싱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 다음에 페로니아 스파스틱 플랫풋, 페로니우스 마슬, 특히 브레비스 마슬의 스파스메에 의한 인벌전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벌전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평발도 있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양상들은 발바닥에 생기는 무게 배치를 상당히 틀리게 하는데 무게 배치를 보는 것 자체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게 배치 자체는 실제적으로 플랜터 풋 프레셔 아날리시스 비싼 돈 들고 장비를 들여서 보는 것보다는 저런 포도스코프나 그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페도그래프, 풋프린트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치의 레이쇼를 따지게 되는데 뒤꿈치에 그러니까 메디얼 말레로스, 레터럴 말레로스 사이에 웨이트 베어링의 그 폭하고 아치의 가장 정점, 그러니까 하이스트 포인트 오브 ILA, 인터롱기튜드널 아치의 메디얼 아치의 가장 넓은 지역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말씀드려요. 대체적으로 비율이 1 이상이었을 때 평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치 지역이 좀 넓게 번져 있을 때, 바닥에 닿았을 때 좀 번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발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스태틱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이내믹 상태로 갔을 때는 무게가 실제적으로 뛰거나 그랬을 때 3-4배까지도 가기 때문에 양상은 많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할루스 발구스나 이런 질환들, 힐스퍼 신드롬이나 뉴로마나, 그 다음에 이런 프로네이티드, 오버 프로네이티드 한 사람들의 포스추럴 페인 신드롬, 그것이 포스추럴 페인 신드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리, 무릎, 힙, 베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질환의 연쇄성이 있다는 얘기죠. 발 아프니까 무릎 아프고, 무릎 아프니까 골반 아프고, 골반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렇게 링케지로 아프다는 얘기죠. 링케지로 한 라인으로 아프고 그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평발의 원인은 콘제니탈한 케이스, 펑셔널한 케이스, 트라우마틱한 케이스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콘제니탈한 케이스에서는 가장 흔한 게 게스트록 이콰이너스, 타이트 게스트록, 게스트록 마술이 타이트니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컴펜세이션이란 말은 발이 바닥에 닿았다는 말이에요. 발의 바닥면이 바닥에 다 닿은 거를 바이오메카닉에서는 컴펜세이션, 특히 이 풋 바이오메카닉에서는 컴펜세이션의 개념이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그냥 바닥에 있는 대로 닿았다 이거야. 생긴 대로 다 닿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이 게스트록 사지탈 플레인의 문제인데, 풋에서 컴펜세이션 된 거는 트랜스버스 플레인하고 프론탈 플레인에서 컴펜세이션이 이루어지는 게스트록의 문제는. 솔레우스 이카이너스나 혹은 게스트록 솔레우스 이카이너스, 그 다음에 오세우스 이카이너스,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탈리페스 캘케니오 발구스, 유명한 플렉시블한 케이스로 남아서 풋 자체가 발 티비아 쪽에 가깝게 도시플렉션이 많이 된 발, 어린아이들한테서 있는데 시리얼 캐스팅을 해도 나중에 남습니다. 그 남은 게 평발로 남아요. 두 번째 벌티컬 탈루스,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리지드 컨제니탈 컨벡스 패스 발구스라는 이 질환, 발바닥이 로커 버텀으로 생긴 어린아이들한테 또 컨제니탈한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고, 앵클이 발구스, 앵클의 탈라도미라든지 앵클의 그 스페이스의 앵글 자체가 유격이 생기면서 발구스 쪽으로 쓰러져서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발구스에서 생기는 건데요. 리가먼트 락시티, 그 플랜터 리가먼트라든지 그런 리가먼트의 선천적으로 유연성이 베이턴스 스케일이나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하이퍼 플렉시빌리티 신드롬이 있는지, 유연성이 과도한지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는데, OS에서 많이 하죠. 손가락 꺾는 거, 이거 피는 거 해가지고 발구스. 닿게 해서 바닥에 닿는 거, 그 다음에 니 조인트 하이퍼 익스텐션이 있는지, 평발이 있는지 그런 걸 포인트를 줘서 3점 이상, 그렇게 되면 하이퍼 플렉시블 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특히 풋에서는 ROM, 서브탈라 조인트 렌즈 오브 모션이 있는데, 하이퍼 플렉시블 하는 애들은 보통 정상적인 ROM의 2배 정도 갖고 있습니다. 60도의 ROM을 갖는다든지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그런 식으로 서브탈라 조인트만 평가해 보면 실제적으로 펠비스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서브탈라 조인트 뉴트럴 포션이 이미 정해진 걸 보면 이 사람 펠비스가 기능상에 어디에 가 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